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입니다. 섹터와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종목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시프트업과 리가켐바이오. 시프트업은 게임 업체죠. 리가켐은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요. 두 기업이 시장에서 어쨌든 각각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사인데요. 네.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엉덩이 흔들기 게임이라고 네. 여성 캐주얼 그 캐릭터가 이렇게 그렇게 엉덩이를 좀 흔들면서 하는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중국 쪽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22일 중국에서 출시된 이후에 iOS 매출 최고 순위 14위를 기록한 뒤에 17위대로 약간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센서 타워 추정에 주말 iOS 1 매출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 iOS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마켓 비중이 두세 배 정도는 더 큰 중국 시장의 특성을 좀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현대 니케 중국의 실제 일매출은 한 20억 정도 이상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향 안정화가 대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매출 감소세를 일부 감소를 이야기를 한다면 2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한 추정치는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이번에 시프트업의 일매출 평균 매출액이 시장은 15억에서 30억까지 기대를 많이 해왔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장 컨센의 하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상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월 12일 예정인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그 게임의 스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5월 16일 사전 판매를 시작하면서 최고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한 뒤에 현재 11위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출시 초반 매출이 집중되는 스팀 판매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후에 추가 순위 하락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대부분 목표 관련해서 시장의 니케의 중국향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스팀 출시 성과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다소 조금 오늘 이후에 좀 하향 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즈는 전체적으로는 게임즈가 시장에 사실 큰 관심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정도는 주목을 받는 기업들인데 시프트업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섹터는 다릅니다만 리가켐바이오 얘기 듣고 두 기업을 비교해서 판단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 리가켐바이오는요. 네,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코스닥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틀간 최근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항압 암학회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보면 5월 23일 날 국내 인투셀이 상장을 했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급등세이고요. 이 관련해서 ADC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투셀의 급등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리가켐바이오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다수 진입하면서 임상 결과 발표 이벤트가 하반기에 풍부하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LCB14 같은 경우 허투 ADC인데요. 이게 하반기 중국 허가 신청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호주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 발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CB84라고 있는데 이게 트롭2 ADC인데요. 25년 하반기에 임상 일상 종료가 되고 임상 2상 진입도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CB71이라고 해서 ROR1 ADC 임상인데 임상 1비상 중간 결과가 12월 미국의 혈액암학회에서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노약품이나 익수다, 그다음에 소티우의 플랫폼 딜 이후에 성과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과 이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오노약품의 기술 이전한 플랫폼 딜에서도 첫 번째 타겟이 정해지면서 타겟 독점권 유지금을 지난 1분기에 수령하면서 1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대부분 대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은 물건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보면은 LCB14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약 가치가 1조 3천억, 25년 내에 중국 허가 신청 기대, 그리고 LCB84 같은 경우는 신약 가치가 1조 8천억 정도로 되면서 연내 임상
발행 종료가 예상됩니다. LCB 7일 같은 경우는 신약 가치가 7,600억 정도로 시스톤 파슈마스컬이 개발 중에 있고요.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약 가치가 한 1조 8천억이 추가로 애드업이 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와 빅파마 기술 이전, 그러면 휴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더욱더 풍부하게 대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에 아마 암학회가 끝나고 나서 3분기 정도에 좀 대규모 신규 빅파마와 또 기술 이전 계약 관련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는 점에서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시프트업과 리가켄 바이오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선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시프트업은 일정 부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뭐 네. 매도보다는 조금 시장의 컨센 추정 하향 조정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의미이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11만 원대 초중반 정도 거래되는데 시장에서 17만 원 정도의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ADC 신약계에 대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충분히 지금 의약품 관련된 관세 이슈가 아직은 눌리고 있어서 여러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비만을 빼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충분히 ADC로서 돌파를 하면서 하반기 모멘텀을 충분히 주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네, 종목 비교해봤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좋긴 한데 사실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어제는 또 생각보다 막판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5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그거는 무슨 이유였는지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관련해서 이제 기관 수급이 확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반발 관련된 일부 좀 매도세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장 막판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와 투신의 선물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확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장 막판에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성격의 되돌림이 장 초반 약간 출현할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2년물 미국의 국채금리 입찰 등도 매크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이 좀 부진하게 되면 또 부담감이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EU 같은 관련해서도 뭐 관세 유예가 7월 9일로 유예가 되면서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 바꾸기가 하루 만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밸류에이션으로 여기 본다면 지금 우리가 PER 8배 초반 정도이고요. PBR도 아직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2600대 진입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연초 이후에 2월 17일까지 코스피가 11% 상승할 때 많이 올랐던 걸 보면 기계, 그다음 상사 자본재, 조선 이런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한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월 초반까지는 상당히 반도체가 같이 끌고 갔는데 4월달 이후에 보면은 지금 4월 9일 이후 많이 빠졌던 그때 이후부터 5월 26일까지 상위 종목은 기계, 조선,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그러니까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렇게 올랐고 반도체가 쉬어갖고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8.9%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가 15%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 IT 가전은 오히려 2.3% 빠졌고요. 철강이 보합이고 화학이 2.5% 올랐고 자동차가 4.5% 오르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관세 피해주들이 상당히 수익률 하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오늘도 보면 방산이나 조선 최근의 분위기가 아직은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4월 9일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840억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반도체 순매도가 1조 7천억입니다.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의 주도주 그대로 갈 것인가? 여전히 방산, 조선, 전력기기, 원전 성장 전망은 유효한데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력 업종들의 단기 차익 욕구가 조금씩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2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빈집 현상과 맞물려서 기존의 주력 업종이 아직은 좀 유효하지만 그것들 관련해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반도체 중심의 관세 피해 수출주로 일시적인 수급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뭐 무너지지 않고요. 말씀하신 방산, 조선, 전력기기 거기 이제 원전까지 힘을 얻었고요. 이 피해를 봤었던 섹터 가운데 이제 반도체를 주목해 보자. 1분만.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힘이 좀 약합니까?
네, 좀 전체- 움직이는 듯한 모양에서 보였거든요. 어제는. 그렇죠. 예. 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가격까지도 2분기가 5에서 10%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3분기도 일부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10% 중반 정도까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질 걸로 봅니다. AI 서버 수요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DRAM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조금은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번에 닌텐도 2 관련된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쪽도 관련주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향 관련된 H22 이후에 중국향 제품에 대해서 HBM이 아닌 GDDR 이걸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3분기 이후에 지금 뭐 HBM3, 8단, 12단, HBM4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간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하이닉스가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독점 조치가 있고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자가 받는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만 네. 어쨌든 전자는 받으면 긍정적.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네. 물량을 많이 갖고 간다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제가 나타날 이제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본 게 이제 2차 전지였었거든요. 2차 전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안 돼요. 자, 2차 전지는 지금 어제 중국의 그 리튬 선물 가격이 네. 6만 달러, 그 6만 위안 네. 무너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AMPC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유예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2분기까지 바닥이다 이야기가 많이 들었지만 일정 부분 최근에 접어들면서 연말까지 지금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적정 가치를 봤을 때 네. 중국 업체들이 PER 20배 정도 봤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보면 적정 가치 대비 한 90% 정도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높은 어떤 주가 수익률을 요구하기는 좀 네.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